그나마 개성 있었던 타짜 1, 2편에 좋았던 모든 요소들 중에서 비주얼만 따라할 뿐 매력까지 따라하지 못한 아류작 같은 3편 타짜 원아이드 잭 리뷰입니다. 일 시작합시다. 전설적인 타짜 짝귀의 아들이자 고시생인 도일출은 공부보다 카드가 더 좋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마돈나라는 여성 앞에서 모든 것을 잃고 벼랑 끝에 몰리게 되는 도일출. 그런 그의 앞에 구세주처럼 나타난 원아이드 잭 애꾸. 그의 도움으로 새로운 판을 벌리는데요. 그러나 타짜들이 타짜들보다는 사기만 치다가 뜻하지 않은 악당을 만나 모든 것이 고꾸라지는 범죄 드라마 영화입니다. 뭐가 지가이제? 우린 안녕하세요. 가시가 모르는 남자 엉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영화는 타짜 그 세 번째 영화인 타짜 원아이드 잭입니다. 명절날 많은 분들이 이제 화투 하는 동양화 치시는데 이제는 극장에서도 이번에는 화투는 아니고 카드죠. 이 영화는 제목이 타짜이지만 사실은 타짜가 아닌 사기꾼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대단하고 또 기발한 트릭을 사실 쓰지 않더라고요. 그냥 범죄자들일 뿐이에요. 예. 거기다가 개성과 매력을 모두 상실하고 만 영화인데요. 사실 전작이었던 타짜 2편 신의 손 같은 경우는 저는 되게 좋게 봤어요. 왜 좋게 봤냐면 감독의 색깔이 또렷하게 드러난 영화였기 때문에 좋았어요. 예를 들어서 타짜 1편은 누가 봐도 최동훈의 영화입니다. 그죠? 그러나 타짜 2편은요 누가 봐도 써니와 과속 스캔들을 감독한 강형철 감독의 영화예요. 그래서 1편과 2편을 비교하면 이 두 영화는 전혀 다르고 전혀 다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각각의 영화를 연출한 감독들의 스타일을 생각하면 자신만의 스타일을 나름대로 잘 주장한 영화라는 거죠. 마치 에이리언 시리즈처럼. 그래서 이 영화 3편도 돌연변이를 감독했던 분이니까 뭔가 자신만의 색깔을 담았겠구나. 그리고 그 색깔이 뭔지 궁금하다. 나는 어차피 1편과 2편과 비교할 생각이 없고 이 작품이 또 어떤 색깔을 담았는지가 궁금하다. 근데 보면서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비교는 언제 하죠? 실망했을 때 하잖아요. 그 사람이 잘했을 때 비교 안 해. 못했을 때 비교한다고 얘가 그랬어요. 일단 이 영화 색깔이 없어요. 1편을 따라하겠다는 색깔도 없고요. 2편을 따라하겠다는 색깔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기만의 색깔을 드러내는 영화냐? 응, 아니야. 그래서 이 영화는 대체 어디서 관객들이 심각해져야 되고 어디서 관객들이 같이 웃어야 되는지 그 포인트를 잡기가 되게 애매해진 영화였습니다. 심지어 독립영화 특유의 그 어설픈 연기 톤과 어설픈 연출이 언뜻 나오는 순간들이 몇 번 있었어요. 잠깐. 왜냐하면 이 영화는 어쨌든 케이퍼 무비예요. 그냥 범죄자들이 나와서 사기치는 영화인데 그 케이퍼 무비 특유의 경쾌함을 묘사하려고 하는데 그 의도가 잘 살지 못해요. 특히 가장 큰 문제는 편집의 리듬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후! 좋았어! 작전 시작이라고! 뭐 이런 약간 현실에서는 유치한 그 표현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영화들은 그런 표현들이 어설프지 않게 포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편집이나 음악, 음향 효과, 카메라 연출 뭐 등등으로. 근데 이 영화는 그런 부분에서 어색한 부분이 정말 너무 많았어요. 보는 사람이 다 어색하더라고요. 부끄러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화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반부와 후반부의 이야기가 하나고요. 또 그 중반부의 이야기가 하나인데 이 영화 포스터에 나오신 분들은 중반부의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초반, 중반, 후반의 연결이 매끄럽지가 못해요. 쉽게 말해서 초반부의 설정이 어떻게 중반부에 영향을 주게 되고 또 그로 인해 켜켜이 쌓인 갈등과 굴레가 어떻게 후반부에서 한 번에 쾅 하고 풀어지는지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된다라는 거야. 뭐 클라이맥스로 자연스럽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 하나 했다가 갑자기 또 다른 이야기 또 하다가 또 그거 갑자기 또 결론도 안 지었는데 갑자기 또 다른 이야기를 막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갑자기 막 해요. 약간 되게 산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객들이 보고 싶어하는 다음 장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무 얘기나 막 하고 있는 거야. 왜 우리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말이 정말 많은 친구인데 이야기에 두서가 없는 친구들. 그리고 또 이 얘기를 막 하다가 갑자기 화제 전환. 그래서 막 이야기 열심히 하다가 뭐야 갑자기 왜 딴소리야 막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이게 이 영화가 그래요. 제가 영화의 문법이라는 거는 여러 리뷰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관객들이 기대하는 다음 장면을 또 보여주고 또 다음 장면 안에서 신선함과 또 새로운 장면 또 그래서 또 기대하게 되는 다음 장면 이렇게 물고 가면서 뒤로 갈수록 점점 다음 장면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주고요.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클라이막스에서 빵 터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영화는 막 이야기를 가는 척 하다가 갑자기 다른 이야기 또 시작해. 막 또 가다가 또 다른 이야기 또 시작해. 또 막 가다가 다른 이야기 또 시작해. 그러니까 이게
뭐 이야기를 막 지 맘대로 툭툭 끊어먹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다음 이야기가 관객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하지 않은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관객들이 어떤 캐릭터에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다가 애정을 둬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주인공의 목적이나 그 동기 자체가 애매모호하니까 주인공을 응원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주인공이 당하게 되는 위기나 갈등이 긴장감을 극대화하거나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쟤는 뭐 생전 처음 본 여자랑 국밥 먹다가 반해가지고 저렇게 인생을 국밥처럼 말아먹나? 아, 국밥이 그래서 그렇게 메타포로 쓰인 건가? 야, 말아먹으라고 인생? 야, 이거 뭐 기생충 능가하는 메타포네요. 이 영화는 타짜잖아요. 타짜라는 영화 얼마나 흥미로운 영화입니까? 막 도박판에서 서로 속이고 뒤통수 치고 어떤 트릭도 쓰고 반전에 그러다가 막 심각하게 빠졌다가 또 그걸 극복하는 주인공을 보면서 응원하기도 하고 이런 정말 탄탄한 어떤 공식이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타짜가 가진 기본 매력조차 못 살리고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주인공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뭐 별로 하는 것도 없고요. 진짜 우리나라 영화들 최근에 왜 이렇게 캐릭터 낭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뭐 의미도 매력도 흥미도 존재감도 일관성도 없는 캐릭터라는 말이 지금 제가 몇 편 리뷰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캐릭터 낭비 이거 지적하는 것도 이제 지겹습니다. 이거 대체 누구의 입김으로 이렇게 쓸데없는 캐릭터들이 불필요하게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거 뭐 연예기획사의 입김인가요? 아니면 그냥 작가님들이 못 만드는 건가요? 업계 관계자분들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익명으로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이 영화의 정말 큰 문제는 뭐냐면요. 짝귀입니다. 짝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관객들이 알 수가 없어요. 짝귀의 아들이 주인공이면서 짝귀가 대체 뭘 했었고 그가 어떤 인물이었고 그가 이 세계에 끼친 영향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래서 그가 남긴 그런 유산으로부터 아들은 어떤 운명을 물려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런 운명으로 어떻게 향해 가는지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대사로 경상도의 짝귀, 전라도의 낙이, 그리고 뭐 전국적으로다가 악이랑 평경장은요, 우리가 1편과 2편에서 충분히 다뤄지고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편의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악귀가 얼마나 무서운지 경험을 했고요. 또 평경장이 얼마나 대범하고 정말 좋은 인물이었는지를 1편을 통해서 알았죠. 그러나 짝귀는요, 한번 잠깐 등장했다가 끝났어요. 그리고 그냥 대사로만 이런 3대장 중 하나였다. 라는 것만 알지 그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 존재감을 우린 전혀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 영화가 짝귀의 아들에 관한 영화라면 짝귀라는 캐릭터부터 새로운 존재감으로 관객들에게 뭔가 짠하고 인상을 남겨줬어야 돼요. 그리고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게 돼서 도일출도 그런 운명으로 가는 건가 하는 어떤 긴장감을 줬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으니까 애초에 짝귀라는 캐릭터도 또 원아이드 잭 애꾸라는 인물조차도 도대체 얘들은 왜? 솔직하게 얘기해서 도일출하고 아버지 짝귀랑 뭐 별다른 애정도 추억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아들이 갑자기 복수를 한다고? 이게 뭐 말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는 설정이 현실에서도 부자지간에 남남처럼 지내는 사람이 천지에 널렸는데 타짜라는 영화는 굉장히 많은 관객들에게 사랑을 받는 영화였었죠. 뭐 1, 2편 뭐 비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둘 다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여튼 이게 뭐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타짜라고 하는 그 굉장히 사람들이 특히 한국 관객들이 좋아했던 이 영화를 별로 존재감 없는 이야기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보고 싶어하지 않은 이야기와 장면들, 일관성도 매력도 존재감도 없는 캐릭터들의 나열 이 정도면 어떤 느낌이냐면 가문의 영광 시리즈 있잖아요. 가문의 영광 시리즈가 무려 5편이나 만들어졌어요. 아세요? 모르셨다고요? 근데 그 5편의 영화가 한 편이라도 어떤 감독이 만들었는지 기억 못하죠. 심지어 이 5편의 영화 어떤 내용이었는지도 잘 기억 안 나죠. 존재감이 없었으니까. 이 영화가 그래요. 타짜라고 해놓고서는 정작 타짜가 가진 고유의 어떤 시리즈의 존재감을 완전히 소멸시켜버린 이 영화였습니다. 타짜 4가 나오면 뭐 탁재훈, 신현준, 김수미 씨 출연시키세요. 예. 자, 이 영화도 저희 엉찌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받아봤는데요.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팬딩을 통해 저를 정기 후원해주시는 분들의 댓글입니다. 요로결석의 요정님께서는 형, 이러려고 돌아온 거야? 그냥 타짜라는 이름을 버리고 약간 다른 영어로 그냥 나왔으면 차라리 낫다. 차라리. 원스를 미찌님께서는 마지막에 최 계장님이 반가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석 3파전 중 가장 괜찮았어요. 그랬지만 서로 마카인 건 안 비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야. 추석 영화들 중에서는 그나마 괜찮았다라는 평가가 이게 칭찬이 아니라니까요. 관계자분들 보고 계십니까? 칭찬이 아니에요. 솔프레너님께서는 이 정도는 돼야 런닝맨 기린의 엉덩이지. 유독 그 과감한 노출씬. 네, 뭐 별로 이렇게 왜 나왔는지 싶기도 하고 뭐
유튜브 댓글입니다. 1112 닥터 스트레인지님께서는 감독이 원작을 읽어보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없음. 저는 이렇게 만화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서 뭐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보는 걸로. 임경환님께서는 내가 이걸 보게 만든 감독이 리얼 타짜. 왜 영화 예고편도 보면은 예, 물밑 작업이 끝난 호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러잖아요. 그 호구가 관객 때린 것 같더라고요. 영태안님께서는 타짜 아니고 관짜. 목까지 박아버림. 아, 이 영화 관 같네요. 시로타요님께서는 저만 마지막에 10억이 냉장고에 있는 내용이 너무 개연성도 없고 최악이었나요? 마지막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관람객들도 에이 뭐야 탄식하더군요. 진정한 의미의 금수저죠. 예. 김현우님께서는 아니 다 됐고 솔직히 주인공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음. 군인은 누나돈 갚고 평경장 복수가 목적이었고 탑은 신세경 구하기가 목표였는데 3편은 뭐가 하고 싶은 건데 저도 모르겠어요. 도일출이가 뭐 하고 싶은지를 모르겠어.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무엇을 모르겠어요. 타짜가 되고 싶은 이유 뭐 기술 같은 것도 안 쓰더만. 라면님께서는 감독 이름이 권오광인데 오광 가지고 고박 피박 독박 쓴 꼴인 영화. 아니 이 영화는 화투도 아니고 카드인데 온갖 박이란 박은 다 썼네요. JHD446님께서는 야 이거 정말 끔찍한 예언입니다. 나중에 타짜 4편이 나오면 이것도 재평가 받겠지? 아 그놈의 재평가. 이 재평가라는 게 아시겠지만 칭찬이 아니라 욕입니다. 욕. 지수킴님께서는 타짜가 아니라 사짜. 제목 바꿔야 되겠다. 사짜 괜찮다. 리뷰하고 이것저것 하는 가스마스크 선생님께서는 팬들을 향한 최악의 통수, 우리가 기대한 건 이게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 외에도 팬들께서는 이렇게 하려고 왜 만들었나 싶은 거죠. 뭐 저도 사실 영화를 다시 한번 댓글을 보면서 생각을 하고 되새김질을 해보면 영화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장면들 중에서 세일즈 포인트가 사실은 없었어요. 어느 장면에서 우리가 좋아해야 되고 어느 장면이 우리가 기억에 남고 뭐 어느 장면에서 우리가 좋아해야 되고 웃어야 되고 하는 포인트가 되게 애매모호하고 되게 어설프고 엉성했던 영화였습니다. 하여튼 그냥 그랬어요. 예. 뭐 나중에 뭐 누가 또 타짜 다시 만들겠죠. 예. 그런 거 있잖아요. 터미네이터 지금 새로 나오는 영화도 기존에 그 중간에 있었던 3편, 4편, 5편 무시하고 다시 2편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다라고 다시 세팅하고 가잖아요. 누군가 나중에 타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사실은 없었던 이야기고요. 다시 할게요 저희가 이러면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예. 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세요. 추석 때 한국 영화 보시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예. 저는 그러면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재밌는 영화가 나온다면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